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는 폭염과 대홍수, 슈퍼태풍, 가뭄 등이 무섭기로 유명한데 저지대 국가들에게는 해수면 상승이 가장 두려운 기후재난이라고 합니다. 특히 남서태평양 지역에서 느끼는 침수 공포는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요. 거의 알래스카 크기의 넓은 바다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섬에서 살아가는 나라들은 평균 해발 고도가 겨우 1.98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예상대로 세기 말에 1m 이상 해수면이 상승하게 된다면 가장 높은 섬 몇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물에 잠겨버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후변화로 인한 남서태평양 국가들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해수면 상승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이 2050 거주불능 지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이 저자가 이제 데이비드 웨일러스 윌즈인데 이 책에서 보면 제프 구델은 이번 세기 안에 침몰선처럼 물속으로 가라앉아서 수중 유족으로 전락하고 말 명소를 몇 군데 쭉 언급을 한다. 우리가 가본 모든 해수욕장, 페이스북 본사, 케네디 우주센터, 버지니아주 노폭에 있는 미국 최대 해군기지, 몰디브와 마셜 제도 전체, 수천 년 동안 벵골 호랑이 왕국이었던 맹그로브 숲을 포함한 방글라데시 대부분 지역들이다. 자, 그렇다면 해수면은 얼마나 상승할까요? 기온이 3도만 올라도 해수면은 최소한 50m 상승할 겁니다. 파리협약 당시 2100년을 기준으로 했던 예상보다 거의 100배 정도 높은 수치죠. 미국 지질조사국에서는 해수면이 최종적으로 80m 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남서태평양 섬나라들의 평균 해발 고도가 2m가 되지 않으니까 현재 속도대로 해수면이 상승한다면 세기 말에는 거의 다 물속에 가라앉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는 쉽게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해당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이 됩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 나라들에겐 정말 생존에 그렇죠.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아주 다양하게 강구를 하고 있는데요. 키리바시 공화국 같은 경우는 2014년에 피지 제도의 바누 아레브 섬에 약 24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땅을 샀어요. 그리고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키리바시에서 무려 1600km나 떨어진 곳에 땅을 마련한 이유는 10만 명의 국민들을 대거 이주하기 위해서이죠. 마셜 제도에 살고 있는 원주민의 3분의 1이 이미 미국으로 이주를 해나갔고요. 인도양의 몰디브와 인도의 스리랑카에 이주할 거주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고향을 떠나기가 어렵지만 삶의 기반인 섬이 물에 잠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섬이 가라앉기 이전에 해수면 상승은 먼저 섬을 황폐시켜 버립니다. 바닷물 범람으로 저지대가 먼저 침수되고 지하수에는 염분이 스며들면서 사람들이 마실 수가 없게 되고요. 바나나, 파파야 등 농작물을 수확하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식순환과 식량난이 심각해지는 데다가 기후변화로 더 강력해진 태풍이라든가 폭풍으로 피해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요. 바닷물 범람은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섬이 가라앉기 전에 사람과 농작물들이 갈증으로 먼저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닥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걸 이제 요즘 말로 총체적 난국이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장 위험성을 빨리 느끼는 곳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남서태평양 지역인 것 같은데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수치 피해를 어떻게 확인 가능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일단 이런 기후변화는 남서태평양 국가들의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위협을 하고 있죠. 태풍이라든가 폭풍, 홍수, 쓰나미 등의 재난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욱더 강해지다 보니까 남서태평양 국가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00년과 2019년 사이에 이 지역에서 연평균 약 1,500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요. 8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재난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2020년에 사망자는 500명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태풍으로 인해서 1,100만 명 이상의 피해를 입었고요. 태풍의 이동 경로에 위치해 있는 필리핀의 경우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지진이나 대홍수 등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바누아투라든가 피지 등은 2020년에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열대 저기압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남서태평양 기후재난으로 인한 연평균 경제적 피해는 인도네시아에서 매년 281억 달러, 필리핀에서 196억 달러, 호주에서 148억 달러, 말레이시아에서 71억 달러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바누아투의 GDP의 17.9%, 퉁가의 GDP의 14.6%, 미크로네시아의 연방의 GDP의 7.7%에 달하는 피해를 입을 정도로 이 나라들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큰 피해를 지금 현재 입고 있는 겁니다. 당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후 적응에 많은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세계 기상기구는 이 지역에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만들어줘서 피해가 예상될 때 미리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자, 이제 이런 것들은 인적인 피해는 줄일 수 있는데 경제적인 피해는 결국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남서태평양 국가들이 피해를 입지만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이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미리 좀 대비하는 기후변화 적응 대책 이런 걸 좀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예,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위기들에 대한 이야기 오늘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K외도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